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한 소비생활. 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김선희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마 배달음식들 많이 시켜서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달음식 주문하면 대부분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서 오는데요. 그만큼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도 꽤 많이 늘었겠죠? 네,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이 25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음식 배달 서비스의 증가 추세로 볼 때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도 급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 한 사람당 배달 용기로 쓰는 플라스틱 양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배달 음식 주문 시 제공되는 용기, 비닐 등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했는데요. 국내 배달 음식 중 주문 횟수가 많은 상위 10개 메뉴를 3대 음식 배달 앱을 이용해서 각각 2인분씩 주문한 후에 배달된 30종의 음식에 제공된 플라스틱 양을 측정해 봤습니다. 네. 그 결과 배달 음식 2인분 기준으로 플라스틱 양은 평균 18.3개, 중량으로 147.7g이었습니다. 배달 음식 이용자가 일주일에 평균 2.8회 주문한다는 기준 자료를 반영하면 배달 음식 이용자 1인 기준으로 연간 1,342개, 10.8kg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플라스틱 종류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용기에 써 있긴 하는데 워낙 종류가 많아서 뭐 PE라고 돼 있기도 하고 PET, PP 정말 종류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플라스틱은 재질의 특성에 따라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종류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네. 먼저 PE, 폴리에틸렌은 열에 강하고 인체에 해가 없어서 주방용품, 화장품, 장난감, 비닐봉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사용되고 페트병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네.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고밀도, 저밀도, PE로 분류됩니다. 네. 그리고 PP, 폴리프로필렌은 열에 강하고 탄탄한 느낌이 드는 재질로서 탕이나 죽 등 뜨거운 음식을 포함한 일반적인 포장 음식 용기로 많이 사용되고 생활용품 등에도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투명성이 높고 부드러운 재질로서 페트 시트류와 페트병이 있습니다. 투명함을 요구하는 과자 트레이, 생수병 등에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PS, 폴리스틸렌은 열과 충격에 약한 재질로서 테이크아웃 커피의 뚜껑, 또 포장 음식의 소형 반찬 용기 등에 사용됩니다. 네네. 5번째로 PSP, 폴리스틸렌 페이퍼는 PS를 발포해서 만든 중량이 가벼운 재질로서 족발이나 보쌈 같은 음식의 포장에 사용되고요. 또 나물이나 생선을 담는 트레이, 식품 트레이 등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 정말 종류가 많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소비자들이 가장 알아야 될 거. 이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는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어,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은 보통 PPE, 페트병 등으로 되는데 네네. 저희 조사 대상 용기 중에 해당 재질이 64.2%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가능한 재질의 용기여도 일부는 수거 및 선별 과정의 문제로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 배달 용기가 오면 윗면이 이렇게 비닐로 밀봉이 돼 있거든요. 비닐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럼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온도가 높거나 쏟아지기 쉬운 음식을 비닐로 밀봉한 실링 용기는 비닐이 완전히 분리 제거되지 않으면 재활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네. 전체 플라스틱 양 중 실링 용기는 11% 수준이었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네. 또 비닐을 제외하면 모두 이제 PP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닐을 잘 제거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가정에서 뭐 분리배출이 완벽하게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만 분리배출이 완벽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저희가 그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조사해봤더니 전체 한 64.2% 정도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중에서 비닐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용기, 또 홍보 스티커가 제거되지 않는 용기, 또 소형 칼이나 소형 용기 등을 제외하면 최대 45.5%만이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완벽하게 했을 때나 45.5%이기 때문에 실제는 더 떨어질 텐데요. 자,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용기의 재질을 그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전환하고 실링 용기는 뚜껑 형태로, 그리고 소형 반찬 용기는 칸을 나누어서 여러 반찬을 담는 일체형으로 표준화하는 등 현재 그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개선할 경우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78.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원에서는 환경부에 재활용되지 않는 재질을 제한하고 용기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님들께서는 그 배달 용기를 깨끗이 해서 분리 배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그 주문하실 때 일회용 수저 안 받기, 불필요한 반찬 제외하기 등을 활용하시고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의 김선희 팀장이었습니다.